내리막길의 기도. 박목원. 오르막길이 숨차듯 내리막길도 힘이 들리다. 오르막길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내리막길의 기도도 들어주옵소서. 열매를 따는 비탈진 사과밭을 내려오며 되돌아보는 하늘의 푸르름을 뉘우치지 말게 하옵소서. 마음의 심지에 물린 불빛이 아무리 침침하여도 그것으로 조밤길을 밝히게 하옵시고 오늘은 오늘로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질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수록 안으로 환하게 눈뜨게 하옵소서. 성신이 제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하순의 겨울도 기운 날씨가 아무리 설레이어도 항상 평온하게 하옵소서. 내리막길이 힘에 겨울수록 한 발자국 전력을 다하는 그것이 되게 하옵소서. 빌수록 차게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구경영 낭독가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빌려서 김동기 선생님의 꽃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 김동리. 우리의 한숨 하나하나, 눈물방울 하나하나, 노래 하나하나, 그것은 모두 가서 맺어지리라. 가파른 언덕 위에 꽃이 핀다. 우리의 목숨은 갈 때가 있다. 게으른 나비처럼 봄볕에 졸고 있을지라도 시위를 떠난 화살은 관역을 향해 가는 것을, 우리의 목숨 하나하나, 노래 하나하나, 눈물방울 하나하나, 그것은 모두 가서 맺어지리라. 극락과 지옥이 신선한 과일과 함께 식탁 위에 놓인 정오. 아, 까마득하게 쳐다보이는 저 멀리 절벽 위에 핀 꽃이요. 저 멀리 절벽 위에 핀 꽃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독립보건 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될 영광입니다.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고로 오글 선생님에 대한 그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시를 입에다 달고 다녔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말 김동희 선생님은 저희가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주가 낳은 문학가였었고, 그다음에 노블 선생님의 그 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동시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그게 가사를 붙여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에게 준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이 경주가 낳은 여러 면에서 선배들의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특히 문학과 예술 부분에서 이와 같은 훌륭한 분들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경주 출신으로서는 앞으로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자랑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문학상을 제정하신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아직 못 봤으니까 기회 있으면 저에게도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매년 참석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행사가 일치월장하게 세련되게 발전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경주시 그리고 의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해지고.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국제법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무튼 참 고맙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시원하게 믿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동대 중사는 제일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박목을 선생님의 유족 대표분은 오늘은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 보도록 하셨는데요. 심사평은 우한용 심사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구구절절 옳고 감동 깊은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 심사위원들이 해야 될 말씀이 없겠다고 시분야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권기호 교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해동문 무슨 내려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평은 이 책자의 뒤에 있습니다. 문장이 아주 좋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설가 김문 선생이 독립5월 문학상 소설군 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문 선생은 저와 동갑입니다. 저와 동갑 친구 소설가가 상을 받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즐겁습니다. 동갑이 뭡니까? 한 시대를 함께 살면서 즐겁고 괴로움을 같이 체험했고 시대의 과제를 함께 껴안고 머물만 특별한 인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자가 문학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품을 읽어주는 겁니다. 소설가가 소설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독자가 채워줍니다. 작품은 독자의 독서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품은 이게 예술작품이어가지고 누가 대신 읽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독자에는 독자의 내밀한 그 체험과 연관되기 때문에 일종의 내밀한 체험을 덧붙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 어른들께서는 부디 이 김문 작가의 칼빈을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읽어보시면 우한이면서 헛소리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 실감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하나만 한 얘기 같은데 소설이 많습니다.
김무선의 문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칭찬합니다만 소설에 들어오는 말은 우리들 삶의 스펙트럼 전체에 걸쳐 있습니다. 곱고 아름답고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만 골라서는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거렁뱅이 품바에서부터 농투산이의 잡담, 그리고 아녀자들의 신세타령, 이념군자들의 사상토론, 혁명가의 혁명선언에 이르기까지 소설에서는 삶의 모든 층위의 언어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민족 언어의 보고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 언어를 사랑하는 분들은 마땅히 소설을 읽으셔야 할 겁니다. 또 소설 읽고 이거 괜찮은 점입니다. 소설을 쓰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소설과 구축한 소설 세계는 어떤 시간 폭의 시대사, 정신사, 나아가서 역사 전망까지를 포괄합니다. 김우 소설가의 이 할비는 가히 시대의 벽화라고 할 만큼 대단한 역량이 드러나 있습니다. 김동희 선생님께서는 샤머니즘과 기독교를 함께 다루는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작가 김우 선생 역시 한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 등 폭넓은 무대에서 펼쳐지는 소설을 구축하면서 천주교 신부들의 이야기까지 소설 속에 포함함으로써 서사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나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은 시상식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주최측인 시장님께서 심사위원들보다 더 무게 있는 표현을 할 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희들이 할 소리를 미리 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소설 심사위원님도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내려오자. 그렇게 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하시니까 책자에 수록된 심사평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원 소설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은 선생님 무대로 올라와 주셨고요. 또 시상에 수고를 해주실 분 준하경 경주시장님, 한국수력 원자력이 아니군요. 예. 한동철 독립문고 기념사업회 회장님, 그리고 이용래 독립문고 기념회 인사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분 모두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상은 준하경 경주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독립문학상 소설가 김훈, 한국소설문학의 위상을 높여준 귀 작가의 장편소설 하얼빈이 제25회 독립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본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9일 독립몽골문학상 공동대표, 경상북도도지사, 경주시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경주시 의회 의장, 독립몽골 기념사업회장,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이번 수상자께서 제25회 독립문학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상금 전달입니다. 이용래 독립몽골 기념회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상금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금 증서가 전달되겠습니다. 상금은 6,000만
네, 꽃다발 증정은 독립모골 기념사업회 한동철 회장님께서 꽃다발 증정 얘기해 주셨고요. 정면으로 서주시고, 네, 기본 선생님과 또 세 분 시상자께서 함께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하게 웃어주시고요. 야, 정말, 네. 우리 상을 받은 김국입니다. 부산 소감을 말하려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소설은 정말 안중근에 관한 소설입니다. 안중근의 승리는 저희 청춘 시절에 저한테 엄청난 큰 충격을 가했습니다. 그 충격이라는 것은 아마 1960년, 70년대 한국의 그 아무나마 억압적인 정치 상황과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혁명과 진화를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육 강식의 운명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역시 여전히 지배하는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육 강식의 현실이 운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약육 강식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명의 힘 또한 운명인 것입니다. 이게 한국 근대의 여명계에 이저 북만주골판 하얼빈역에서 이 두 개의 적대적인 운명이 만나가지고 폭발함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열어젖히는 장관을 이루었던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의 소설에서 이루지 못한 목표에 대한 것을 제가 자백하는 일밖에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세계는 영원한 미완성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쓰는 것도 그 미완성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이겠죠. 그리고 이 세계 미완성이라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변화를 추동해 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완성의 세계 속에서 매일매일 한자 한자를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상을 받는 일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그 자랑거리가 많은 경주에 오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은 제 초하와 같이 경주시대를 한번 투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더 기쁜 것은 제가 이기철 시인하고 함께 상을 받게 됐다는 일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기철 선생님의 시를 많이 읽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는 청산행이라는 시입니다. 청산행은 두 번 나왔습니다. 두종의 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오고 몇 년 후에 시선집 청산행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는 그 시선집 청산행입니다. 이기철 시인은 항상 낮고 이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정신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맑고 순수하고 순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언어로 이 난폭한 세계와 맞서는 그런 빛나는 언어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기철 같은 언어를 그렇게 구사하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세계를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기철 선생님은 그동안에 글만 읽었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된 것은 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철님 고맙습니다. 이분 소설가도 사랑한 시인입니다. 이기철 시인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기철 선생님께서 무대에 나와주셨고요. 네, 시상을 도와주실 이철우 경주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독립모골 기념사업회 이용래 이사님. 네, 이용래 이사님은요,
과거에 한수원에 근무를 하셨을 때 이 독립목걸 문학상을 제정한 이 독립목걸 문학상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이용래 이사님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네, 김상용 경주 지회장님, 조광식 지회장님, 네, 그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의 혼선이 있었네요. 네, 조광식 지회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이철우 경주시 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월 문학상 시인 이기철, 한국시 문학의 위상을 크게 높여준 귀시인의 시집 영원 안에서 잠시가 제15회 목월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본 상패와 상금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9일 독립목걸 문학상 공동대표, 경상북도 도지사, 경주시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경주시 의회 의장, 독립목걸 기념사업 회장.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상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전달은 이 독립목걸 문학상을 제정을 하신 분이죠. 이용래 이사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시상금 증서 전달하겠습니다. 상금은 6천만 원입니다. 네, 시상증서 전달해 주시고요. 꽃다발 증정은 조광식 경주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꽃다발도 잘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수상자와 시상자 여러분 모두 마스크 잠시 벗으시고요. 정면을 향해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시고요. 네, 무거워 보이는데요, 상태가.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예, 사모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이기철 신님의 사모님도 무대를 함께 모셔서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하신 사모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천천히 올라와 주십시오. 네, 대가들의 사모님들 다들 이렇게 무거워하시는요. 네, 화면에 웃으면서 멋진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웃으시고요. 김동리 선생님을 두 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울 선생님을 한 4번 정도를 만났는데, 모울 선생님한테는 작품의 수전까지 하다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까지는 모울 선생님한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모울 문학상을 수상을 하는데, 모울 문학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논문을, 모울 시에 대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또 이야기가 산만해질 것 같아서 제가 몇 자 메모를 해왔는데, 지금 모두 배가고 보실 텐데, 한 6분 정도만 귀를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것이 간편하고 또 여러분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제가 써온 메모를 읽겠습니다. 시는 꿈꾸는 자의 몫입니다. 시의 힘으로는 휴전선을 밀어 올릴 수 없다고 한탄할 때, 시의 힘으로는 꺼져버린 공장의 불빛을 다시 켤 수 없다고 낭망할 때, 그 어느 외지고 추운 곳에 시는 얼음에 묻힌 풀뿌리처럼 저 혼자 숨쉬며 살아있습니다. 시는 제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는지 제 거처를 알려주지 않는 악동입니다. 시인은 주소도 없는 그의 집을 찾아 헤매는 보헤미안이자 미아입니다. 그러나 시가 거쳐하는 집 찾기는 시인의 고통이자 기쁨이며 구속이자 자유의 향로
얼핏 모순으로 들리는 이 구속의 자유, 시인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이자 재산이다. 그 자유가 무에서 유를 참가하고 원시와 첨단을 잇는 끊어지지 않는 사유의 끈이 됩니다. 시인은 늘 빈둥빈둥 놀고 먹는 존재 같아 보이지만 그의 뇌 속에는 쉼없는 세계와 우주가 생동하고 맹렬합니다. 시인의 심수와 사유는 구름을 마름하여 비를 만들고 바람을 부리어서 눈을 만들며 동토를 녹여 생명이 발화하는 토양을 만듭니다. 실로서는 저는 세상의 뒤안길을 걸으며 발 아래 흐르는 개울도 보고 머리 위를 지나는 조개구름도 쳐다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이 그림은 앞으로 똑같은 복폭으로 시간의 수틀 위에 자수를 놓으며 걸어갈 것입니다. 문학은 수력발전소의 댐을 건설하듯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은 이미 선배 시인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 혹은 제도가 시인에게 뭔가 가시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시적인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내에 자꾸 몇 편 쓰라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문학의 판도에는 가화 조각만 만들면 가화 조각만 날려다닐 것입니다. 참된 문학, 참된 작품이라면 일생에 한 편만 써도 족합니다. 많이 써야 좋은 말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해서 한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시인에게는 그가 시를 쓰건 안 쓰건 국가에서 일정한 연봉을 지급하자는 말입니다. 박수를 치는 걸 보니까 저와 아무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 예산에, 저는 뭐 예산 같은 잘 모르는다만 정부 예산에 몇십만 원인지 글쎄요 몇 백만 원인만 해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끼니 걱정으로 시인이 시를 생산해내지 못하는 일은 국가로서도 시인 개인으로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개관 시인 제도를 연상하면 됩니다. 한편의 좋은 작품은 그가 속한 사회의 부족 언어가 되고 그가 속한 국가의 불가촉 손으로 함부로 만질 수 없는 신화가 됩니다. 괴테가 발마르 공부의 재상이었으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은 베르테의 작품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꼭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가서 서점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젊은 베르테의 작품을 6번쯤 읽었고 지금도 저희 책상 위에 젊은 베르테의 작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영혼날에서 장실하는 시집에도 그 쪽에 가면 그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적 이성으로
심미적 이성,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심미적 이성이라는 말과 주지적 서정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심미적 이성은 사실은 우리 학교에서는 김우창 교수가 김우창 교수의 꼬리뼈처럼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그걸 제가 함부로 빌릴 수가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원리로는 헤겔이나 하이데거, 멜롤 뽕키까지를 융합하면서 온 말이기 때문에 후배심이 잠시 인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말을 합니다. 시에서는 심리적 이성과 주지적 서정이 딴 놈이 아닙니다. 한 놈입니다. 이성의 날카로움을 보도하면서 그 내면에 따뜻한 서정을 담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심리적 이성의 산물인 주지적 서정식입니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더 청소해요. 오늘과 같은 첨단 과학 시대에도 시는 어두운 밤길을 미자르게 바라보는 걸어갑니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6번째 별이 할 수 없는 시간을 달려와 우리의 이마에 닿을 때 그 빛의 한 가닥을 흰종이 위에 끈으로 옮겨놓는 그것이 시인이라는 최선이자 최상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길을 혼자 가면 외롭고 추워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2020년 추운 겨울밤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지 않아도 되겠는데 우리 김원 선생님을 오늘 처음 뵀거든요. 근데 참 방랑강도고 박학다심하고 하다는 건 제가 알죠. 남한산성을 내가 손을 누르 찌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분이 함께 수상을 해서 정말 기쁘고 또 그 김은 선생님께서 저희 정사님을 그렇게 읽었다 하니까 저로서는 너무도 큰 영광입니다. 나중에 북콘서트에서 또 좀 말씀 좀 나눌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도를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슬로 손을 씻는 이 저녁에 이기철 어디엔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꿈돋고 있을 것 같아 소낙비 트리트먼트로 머리를 감은 나무 아래서 나도 비눗물을 풀어 세수를 한다. 지 우산을 펴는 것은 하늘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에게 부끄러움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다. 꽃씨 하나를 아기처럼 보듬는 저녁이 한 해를 반직구리처럼 요약하는 날은 내 틀린 생각들을 불러내어 자주 회초리를 친다. 수많은 책과 금원들을 지나왔지만 아무도 아름답게 세상 건너는 걸음걸이를 가르쳐준 사람 없다. 위태로이 담을 지나왔지만 하얗게 웃는 밭꽃같이 사는 법을 말해준 사람 없다. 내 무실론의 아름다움이여,
길을 가다가 우물물이 흐려질까 나뭇잎 건져내는 사람 만나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이 시대를 건너갈 것이다. 이슬로 손을 씻는 이 저녁에 부터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얼빈 안중근이 서울에 도착하기 며칠 전에 한국 통감 이토는 한국 군대를 해산했다. 강제 해산당한 한국군이 일본군과 도심지에서 싸우고 있었다. 이토는 한국 대신들을 겁박했고 대신들은 황제를 몰아붙여서 군대 해산의 윤허를 받아낸다. 무장한 일본군이 맨손에 한국군을 애워싸고 해산을 통보했다. 훈련원에서 일본군 대대장의 부령에 따라 해산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본 군대가 병력이 없는 한국군 부대를 접수해서 무기를 가져갔다. 도쿄에서 시모노세키까지는 열차로, 시모노세키에서 대련까지는 기선으로, 대련에서 여순, 봉천, 장초를 거쳐서 하얼빈까지는 다시 열차로 이동하게 되어 있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 동양의 바다와 대륙은 한 길로 이어져 있었다. 이토는 그 이어짐의 깊이를, 의미를 깊이 새겼다. 이번 여행은 만이다. 모처럼 이국의 경관과 풍류를 즐기려 한다. 황송하옵게도 대하께서 이번 여행에 어주를 내리셨다. 대하의 강무대로 망가진 시심을 회복하려 한다. 그리 알고 과도한 보도를 삭가달라. 이토는 기자들에게 당부했으나 언론은 이토의 만주 기행에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안중근은 대련항에서 하얼빈으로 오는 철로를 표시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만주를 가로질러 하얼빈으로 가는 철로를 표시했다. 철로는 하얼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얼빈은 만주의 중심이다. 이토는 대련에서 북상에서 하얼빈으로 오고 우리는 우라지에서 서액에서 하얼빈으로 간다. 안중근은 총을 쥔 오른팔을 앞으로 뻗었다.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표적을 향해서 안중근은 조준선을 정렬했다. 보이는 조준선과 보이지 않는 표적 사이에서 총구는 늘 흔들렸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 둘째 마디는 방아쇠를 거머쥐고 멍거렸다. 이토를 조준해서 쏠 때 이토를 죽여야 한다는 절망감과 독받침 그리고 표정 너머에서 어른거리는 전쟁과 칭탈과 학살과 기만의 그림자까지도 끌어버리고 둘째 마디에 정막과 평온을 허용해야 할 것이었다. 이토의 나라는 대련을 저기서자 차지했고 대련의 발판으로 하얼빈으로 진출했다. 하얼빈역 플랫폼은 내가 이토를 쏘기에 알맞은 자리고 이토가 죽기에 알맞은 자리다. 나는 이토가 온 철도를 거슬러 가고 있다. 대련은 이토의 세상이다. 대련은 내가 말하기에 편안한 자리고 내가 죽기에도 알맞은 자리다. 기본 작가의 소설 하얼빈 중에서